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하웨이 주기기가 결국 삼성전자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하웨이 주기가 결국 삼성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저력이 있고 천운을 잡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중국이 크자 미국이 손을 보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그 틈새를 삼성이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에게 지금 미국의 하웨이 주기기는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일본 주기기가 연상됩니다. 80년대 중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올랐고 이듬해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로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일치월장해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등 삼성이 될 수 있었죠. 이번 삼성의 지금 미국의 하웨이 주기기에서 그때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타켓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공통점은 이번에도 또다시 삼성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1980년대 중반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때는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1988년도에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80년대만 해도 반도체 시장의 최강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 최강 미국의 도전장을 내민 업체가 바로 일본 엘피다 등 일본 반도체 기업이었죠. 특히 1980년대 중반 무렵에는 기술을 축적한 일본이 엔저로 가격 경쟁력마저 확보하면서 1강 체제, 미국 체제에 본격적인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부상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 일본의 반도체 수출이 제2의 진주만 습격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죠. 일본의 부상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미국이 이때 핵심의 카드를 빼듭니다. 바로 1985년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85년 9월에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5개국이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체결한 합의입니다.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엔화 가치를 크게 올리도록 한 것인데요. 이 합의 체결 이후에 2년간 엔화 가치가 2배나 폭등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반격은. 이듬해인 1986년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었습니다. 말이 협정인지 일본의 입장에서는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일본 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기존의 2배인 20%로 높이고 저가품 수출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일본 반도체를 밟아버린 거죠. 이때부터 사실상 일본 반도체가 내리막을 탔습니다. 플라자 합의 당시만 해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서서히 세를 불리더니 1993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해 세계 메모리 1등에 올랐죠. 정리하면 미국이 일본을 억지로 내리누른 결과 그 가시를 삼성이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반도체 패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으로 또 일본에서 한국으로 움직인다는 반도체 서진설이란 용어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보죠. 지금 미국의 하웨이 주기기를 보면요, 그 당시와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웨이는 통신장비 세계 1위입니다. 85년대 플라자 합의 당시에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미국을 거의 다 따라잡은 1등이었듯이 지금 하웨이는 이미 1등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해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31%죠. 하웨이가. 하웨이에 이어서 2등 하는 업체가 바로 에릭슨입니다. 스웨덴 업체입니다. 27%. 그 다음에 노키아입니다. 핀란드. 22%죠. 그 다음에 같은 중국 업체로 ZTE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이란에 물품을 대줬다는 얘기로 물품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미국한테 거의 도산 직전까지 몰렸었죠. 바로 이 ZTE라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11%입니다. 삼성전자는 하웨이, 에릭슨, 노키아, ZTE에 이어서 5등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5%에 불과합니다.
마치 플라자 합의 당시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삼성처럼 지금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삼성의 존재감은 크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하웨이를 그냥 둘 수 없죠. 통신 산업이 국가 기관 산업이기도 하거니와 장비 내 백도어를 숨겨서 국가 기밀을 빼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웨이는 인민해방군 출신인 런정페이 회장이 1987년 설립했습니다. 런정페이가 나이가 지금 74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웨이 제품을 사는 것이 중국을 위하는 길이라는 애국 마케팅을 펼친 회사가 바로 하웨이입니다. 하웨이란 이름 자체도 중국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2010년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하웨이가 이 애국 마케팅을 좀 적고 중국의 가능성 또는 뛰어난 성취를 의미한다고 하웨이의 의미를 조금 바꿨지만 원뜻은 중국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기업이 원래 다 국영 기업이기도 하지만 하웨이는 그 사명 자체만으로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꺼림직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네요. 사실 하웨이 지배 구조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연매출 120조 원이나 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투명한 게 없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하웨이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게 문제겠죠. 런정페이 회장 지분이라고 해봐야 1%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직원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웃긴 게 직원들이 퇴사할 경우에 주식을 팔 수도 없고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지분 구조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하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배 구조만 보면요, 사실 런정페이는 사실상 바지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바의 회장이라던 마윈 회장도 저번에 자기가 이 회사 운영을 그만두고 영어 교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었죠. 뜬금없이. 중국이라는 회사는 다 이렇습니다. 사실상 회장이라는 사람도 바지사장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그 회사를 움직이는 실제 지배자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장이라고 해도 중국 공산당의 눈에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길로 끝인 거죠. 하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런정페이가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강하게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꼬봉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하웨이를 죽이고 그 자리에 대체제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삼성을 한번 보십시오. 삼성은 지난해 5G를 AI 인공지능, 전장, 바이오와 함께 4대 미래 신수종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까지 5G 장비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삼성은 다른 회사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른 회사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요. 현대차, LG, SK보다는 훨씬 더 꼼꼼한 회사고 집요한 회사고 틈이 없는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올리겠다고 목표를 정했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밖에 안 되지만 20%, 15%포인트나 올려야 되니까 상당히 높은 성취인데요.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과거 1980년대 중반 미국, 일본에 뒤졌지만 이제 막 반도체를 시작했던 삼성전자가 최고로 올라섰던 것처럼 지금도 미국이 손목에 들어간 하웨이와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를 제치고 삼성이 통신장비 시장의 1등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웨이 대체제로 에릭슨이나 노키아가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릭슨이나 노키아는 다 유럽 회사입니다. 스웨덴이고 핀란드죠. 그리고 지는 삼성은 이미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바탕으로 엄청난 지금 자금을 갖고 있는 회사죠. 통신 장비에서도 그 M&A나 아니면 R&D 등을 통해서 핀란드의 노키아나 스웨덴의 에릭슨보다는 훨씬 더 잠재력이 큰 회사고 뛰어난 회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 북유럽 계통의 스웨덴이나 핀란드 회사보다는 썩어도 준치라고 한미 관계가 좀 틀어져도 그래도 삼성이
더 믿음직한 거죠. 현재 삼성은 반도체와 휴대폰에서 이미 세계 1등입니다. 그러나 이 장비 분야, 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하웨이가 압도적 세계 1인데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삼성이 통신 장비 분야에서 하웨이를 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특히 내년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일본이 5G 시대를 개막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이미 반 하웨이 진영에 섰습니다. 삼성이 일본 시장을 먹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 삼성이 일본 시장을 먹기에 가장 큰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점입니다. 정치는 경제를 못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지1파입니다. 자신부터 개요대 석사 출신이죠. 이건희 부친도 일본 인맥이 대단했습니다. 그 부친 인맥을 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들인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조금 어긋나 있더라도 충분히 감내하고 비즈니스에서 성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미국도 결국 일본에게 한국표를 들어주라고 얘기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하웨이를 배제하면 삼성이 들어갈 공간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도 에릭슨, 노키아를 제치고 앞으로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은 천운을 만났습니다. 부품 쪽에서 메모리 칩,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하웨이가 힘들어지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반도체 1위, 디스플레이 1위 삼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느 선에서 가면 이 무역 분쟁도 정리되겠죠. 결국 삼성은 반도체는 계속 1등으로 나가는 거고,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견제를 받으니까요. 후발주자라는. 통신 장비에서도 5등에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천운을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이 미국의 하웨이 죽이기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통신 장비 시장에서 삼성이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